네, 출발 증시와에도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오늘 밤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결정에 대한 예상과 이에 따른 시장 영향력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박재민 PB팀장이 실시간 수급 상황 점검하고요. 이번 주 수급 분석에 따른 시장 전략도 여러분께 짜드릴 겁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연 김동공 대리와 함께 새로운 정권을 맞이한 G2의 무역 전쟁과 최근 급락한 현대차 전망까지 분석합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함께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과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집행 결정을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1900선을 또다시 하회한 코스피 지수, 현재는 0.24% 낙폭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189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92억 원, 외국인은 38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0거래일째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잠깐 하락 반전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는 0.16% 오르면서 5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현재 10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에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환율은 독일의 경기기대지수 발표와 유로 재무장관 회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감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환율은 1원 90전 오르면서 1089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07%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주당 1,000원씩 오르면서 134만 2천원에 거래 중이고요. 장 초반에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던 현대차 역시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약 보합권, 현대모비스는 1.69%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현재 92,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77% 내림세 보이면서 24,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오늘 2%가 넘는 내림세 보이면서 주당 4,5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2.58%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당 700원씩 떨어지면서 현재 26,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면 SM과 CJ오쇼핑은 강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M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M은 실적 호존 기대에 힘입어 4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시든 역시 강보합권, 반면 동서와 포스코 ICT, GS홈쇼핑까지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조선업종이 실적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형 조선사들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2%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4,50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 해양 역시 2%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STX조선 해양 역시 1.70% 이상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1,900선을 하회하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세장 펼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약 보합권, 대우증권은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키움증권 역시 1% 이상 빠지면서 현재 59,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여행주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과 연말을 맞아 이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하나투어는 3.90%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여기에 더불어 4분기 실적 모멘텀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세준과 SMCNC 역시 4% 이상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가 전날 폐막한 후 긍정적인 분석들이 증권업계에서 쏟아지면서 게임 관련주 주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위메이드가 5%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52,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컴투스 역시 3.24% 상승하면서 주당 2,1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게임빌 역시 오늘 3%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12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태강이 부진한 3분기 실적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42% 빠지면서 25,400원에 거래 중인데요. 태강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 발표한 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3,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 이상의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지난 9일 3분기 영업 손실이 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라고 공시를 밝히면서 주가에 현재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 오는 16일까지 50억 유로의 국채 상환을 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구제금융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자, 이번 회의의 예상 결과 또 이에 따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유로존이 상승 못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 문제인데요. 독일의 슈이블레 재무장관이 이번 12일 날은 아무 결과가 없을 수 있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그리스의 재무장관이 안토니오 사마라스 총리와 회동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구제금융 3분기용 지급에 관한 걱정은 필요 없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일 날 유로그룹에서 정치적 성명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스와 유럽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기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보는 견해는 50대 50 정도인데 지급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쇼이블레가 왜 그런 얘기를 했나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쇼이블레 입장으로서는 지난번에 그리스가 내년도 재정에 대해서 의회에 이제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재정적자 비율이 18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트로이카라든가 아니면은 독일에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167%에서 171%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그리스한테 압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135억 유로에 대한 새로운 새 긴축안에 대해서 의회 통과를 시켜라 해서 그것도 했고요. 또 트로이카가 가서 실사를 해서 일단 171%까지는 봐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다면 사실 독일에서는 명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만약에 놓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가 50억 유로를 갚을 수 있는 재정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가 우리가 속된 말로 나자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클 거고 그 충격으로 인한 모든 비난은 독일이 다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밤에 있는 유로 재정회의에서는 뭔가 결과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스가 지금 유로존을 탈퇴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독일도 너무 시장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쪽 역시 빅 이슈가 있습니다.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재정 절벽에 관한 논의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당의 입장에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서로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좋은 수를 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때 압승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기운 상태고 민주당의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계속해서 부자 증세를 반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부자들의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한도 설정이 약간 다를 수 있죠. 지금까지 25만 불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공화당에서도 아마 도움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권 탈환에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부각시켰던 재정절벽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빨리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그 16일 날 양당의 지도부가 만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그 작년과 올해는 그 상당히 다르죠. 작년에는 자동 연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양당이 대치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약간 그 민주당에서 정책을 잘못 펼쳤다는 것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고 약 6,070억 달러 정도가 재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실업률이 8% 밑으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 4년 정도 걸렸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9%가 넘어서 10% 가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민주당이 짓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밀린 것은 공화당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절충안만 나온다면 합의가 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끄는 상황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몬도 이런 말을 하죠. 재정절벽만 해결이 된다면 시장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는데 실제로 이 부담이 작년부터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 한 8, 90%, 속전속결로 갈 확률이 8, 90%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번 주 빅 이벤트 두 가지 분석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 또 시장 변수는 어떤 것입니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묻혀버렸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지표가 나와도 시장의 핫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점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또 오늘 밤 그리스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시장의 동향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오바마가 압승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밤 그리스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재정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졌다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치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포인트를 가지면서 주가를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또 그 주체별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11월 3주차인데요. 일단 시장의 월요일 시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일단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분할 매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수급적으로 6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460억 매도, 기관이 1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시장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끝난 점이 오늘도 역시 선물 시장이 약세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모습, 그 결과로 결국엔 프로그램 매물이 한 400억 정도 쏟으면서 결국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3대 주체가 모두 매도세로 일관을 하면서 개인만이 매수를 하다 보니 지수가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억, 60억 팔고 있고요. 개인이 134억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는 플러스 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약세 모습은 면치 못하는 게 사실 일정 부분
부분이 있고요. 지난주에 어쨌든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수로 주 후반 들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 흐름, 선물 시장에 의한 흐름, 웹도둑이 심해지다 보니까 기관이 코스닥으로 계속 집중되는 모습이 결국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번 주 기관 수급이 이어진다면 좀 더 추세적으로 한 525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상당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오늘 거래소에서 사실 강한 업종을 보시면 전기가스업, 그리고 통신업, 섬유유복, 음식료업종, 종이목재, 뭡니까? 결국에는 전통적인 방어주들, 내수주들, 경기 방어주들이 강하고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건설업종, 운수창고, 화학, 기계, 금융, 은행, 증권, 보험, 거의 전 업종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가 0.07% 상승하면서 받쳐주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결국엔 금일시장도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난주 내내 옵션 만기가 11월물이 끝났지만 12월물 선물옵션 컷오프 유칭데이를 이제 거래일수로 상당히 많이 앞두고 있는데요. 그 거래일수 많이 앞둔 것에 대한 메이저들, 즉 외국인이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상당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또 만기를 겨냥한 어떤 포지션들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은 그냥 금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계속 옵션 시장에서 좀 반대로 하는 모습, 그것들이 상당히 투기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인데요.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요, 이번 주 한 주 월요일, 그리고 12월물 옵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주식 선물 옵션 컷오프 유칭데이라고 하죠. 그 주를 제가 거래일수로 보면요, 11월이 지금 15일이 남았고요. 주간 단위로 3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옵션 만기까지 거의 9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9일, 15일, 24일이죠. 거래일수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거 없습니다, 사실. 시장을 봐라. 이 표현은 제가 드리는 게, 외국인이 현물 스탠스 팔고 사고, 그리고 간혹가다 사는데, 어쨌든 버냉키 9월 이후에, Q3 9월달 이후에 10월달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1조 1000억, 11월에 지난주만 3000억, 매도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선물 매도 규모 2주 정도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상승을 하겠다, 그런 시그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장을 보라고 제가 외국인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은 1900선 밑에서는 적극 매수하는 게 우리 신념이다. 지난번에 1900선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2000선으로 그때 좀 어떤 데자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치유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이번에는 좀 적극 매수가 나서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항상 반대로 간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이번 주도 투신권이 사주는지 잘 봐야 되겠다. 연기금이 지난주 1,200억을 샀고요. 투신이 200억 원 정도를 샀습니다. 많이는 안 샀어요. 근데 어쨌든 투신과 기금이 지난주에 샀다는 게 지수 방어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늘도 연기금을 사지만 오늘 투신이 100억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신이 최근에 노스컷 52주 신저가들을 대형주에서 많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이 어느 업종을 그날 던지는지가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업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거고요. 투신은 지금 코스닥 어떤 기관의 수익률 게임 그쪽에서만, 소형주 쪽에서만 놀고 있고 대형주는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에는 유로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그리스가 어떤 예산안의 표결에 내각에서 이제 했고요. 긴축이 돼서. 오늘도 이제 내년 예산안 2013년에도 표결이 있고요. 유로존 재무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스 단기국채 입찰이 있고요. 또 16일에는 50억 유로 국채 만기가 돌아온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보면은요, 지난주에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에 대해서 어떤 논의 수준 어떤 그런 진행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사실 생각은 안 들고요. 일단 22 통화정책 이후에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결국 이번 주에 돌아오는 유로 국채 만기 정도는 일단 입마금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어떤 그리스의 상태를 보고 좀 더 시간을 끌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예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바마가 지난주 금요일날 연설문에서 부자 증세는 자기는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민주당 하원 어쨌든 이제 16일날 해동을 하기로 했죠. 결국에는 해동해서 뭔가 기대감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다우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건데, 사실 이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스고 스페인이고 미국의 재정절벽이 모두 시간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 잘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발등을 찍을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공화당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 거고요. 공화당 니네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빨리 찾지 않으면은 우리 미국을 죽인 거는 결국 공화당 니네가 정책적 결정을 늦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상당히 심리적 카드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외부 잡음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은 될 거다. 근데 증시의 변동성은 키울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국내 경제는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순환지표로 오늘 이제 기사화된 게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0개 경기지표 중에 7개가 하강 국면으로 9월 달에도 나왔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주택지표라든지 경기지표,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 리먼 브러더스 이전보다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내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환율적인 면이 상당히 또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린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팽배해지는 그런 어떤 글로벌 경제가 시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디커플링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주식시장이 대형주들의 52주 신저가를 계속 찍고요. 오늘만 해도 현대중공업이 또 2%대 이상, 그리고 기계업종 진성TC 8% 하락, NC소프트는 계속 날개 없는 추락입니다.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 태광이 실적 발표가 상당히 3분기에 아무래도 하한가입니다, 거의.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피팅업체 하이로코리아 5, 6%대 코스닥에서 빠지고 있고요. 대형주들, 오늘 정유주들, 그리고 하학주에서 SKC, 이런 것들 52주 신저가를 또 내려고 상당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상당히 수익 내기 힘들고 참여를 해도 물리면 물렸지, 어떤 테마주나 작전주, 무슨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아닌 이상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고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오늘도 월요일부터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투자 항상 매번 시장 열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기회 있을 때 지금의 현금 차라리 안전자산 CMA RP라도 묻어두시면은 차라리 문제라도 없고 언제든지 기회를 누릴 수 있는데, 주식은 한번 들어가시면은 나올 때 그 가격이 나와도 수수료랑 어떤 증권거래소에 물면은 1% 이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각각 1900선 하회시의 중소형주의 분할 매수를, 1900선 하회시의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재정절벽이 우려되니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도 했고요. 중국 내수 관련주에 주목할 시기이다. 또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각각 게임엔터 음식료 업종, 바이오 스마트 관련주, 전기가스, 중국 직상장 업체,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말했습니다. 네,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국이 18차 전당회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주는 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연속으로 매수를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중소형주 시장인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 전반적인 업종 대부분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쪽을 제외하고 음식료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을 만큼 일단은 하락 종목수가 많은 걸로 봐서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거래량 증가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900선 하위시의 중소형주 분할 매수를 또 게임 엔터 음식료 업종을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주십시오. 예, 일단은 재정절벽 이슈가 12월까지는 분명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한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 접근을 조금 해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3분기, 4분기 그런 내년 1분기까지 선진국들의 경제 지표 호조 그리고 실물 경제가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절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소형주 특히 성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 엔터, 바이오, 제약 쪽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내수 그리고 중국 관련 내수주에서 조금 더 움직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성장주 풀을 가지고 1900선 하회시에는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00선 밑에서는 일단은 지수가 크게 빠질 만한 급락할 만한 악재들이 대부분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1850선까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성장주 위주로 한번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입니까? 예, 일단 삼천리 자전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 쪽 섹터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2011년까지 20억 정도뿐 영업이익이 내지 못했는데 2012년에는 3분기까지 벌써 8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세가 되고 있는데 이유를 조금 찾아본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보급을 조금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제 일산시 그리고 창원시, 대전시를 비롯한 공공사업 수주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여기서 연간으로 한 30억 원 이상은 꾸준하게 벌어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번에 중국에 공장을 조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내수 활성화의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 최근에 업종 중에서 단기에 성장하는 종목보다는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 중에는 CNS 자산관리 그리고 큰 종목 중에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들 삼천리 자전거도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과감하게 10,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9,400원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9,400원 설정을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단기로 봤을 때 14,000원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20,000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정절벽 우려와 함께 미 증시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인데요. 섹터별 흐름을 통해 현재 시장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된 현대기아차, 이 소식으로 주가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한 현대차의 주가를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자동차주에 대한 수급 분석해봅니다. 새로운 권력이 출범한 미국과 중국, G2에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초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통상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두 국가의 무역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또한 동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1900선에 대한 지지가 불안한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 섹터별로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우려와 함께 미증시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이 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이번 주 후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유입 속에서 1900선을 이제 회복을 했지만 이번 주 이후에도 경계 심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번 지수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재정절벽 우려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Q3 이후에 원화 강세와 그리고 3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여기에 재정절벽 우려가 더해지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기관 및 외국인의 로스컷 매물이 출회되면서 종목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국면들이 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면 IT 섹터 이외의 수출 업종에 대한 주가 조정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업종의 주가 조정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4분기 실적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과 그리고 외환 보유고 증가에 따라 원화 강세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화 강세의 속도는 국내 경기 모멘텀을 고려할 때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며 마감을 했지만 이번 동결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말 원화 강세 속도는 이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실적 우려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의 확대 모습이 차츰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닝 기간을 통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건설 섹터의 대표주인 현대차와 GS건설의 주가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리스크 및 로스콘 매물출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추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급락세가 이어졌던 현대차, 미국에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주가에는 여러 악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 현대차가 매수 상위 종목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가요? 네, 이달 들어서만 3,495억 원어치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4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주가에 급락한 현대차에 대해서 공격적인 저가 매수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사상 최고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현대차를 3,495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2위인 현대모비스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에 기관이 현대차를 4,382억 원어치나 팔아치우며 순매도 1위에 올려놓은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 외국인 전체 순매수 금액이 510억 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사실상 자동차 이외에는 매수의 손길이 뻗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현대차의 외국인 보유 지분도 46.15%까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태입니다. 이에 힘입어 현대차의 주가도 최근 나흘 연속 상승하며 21만 원 선을 회복하는 등 최근 부진에서 탈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런 현대차 쇼핑은 최근 3, 4분기 실적 부진과 원화 강세, 그리고 최근의 연비 파문 등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저가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주가는 9월 말 25만 2천 원에서 이달 5일에는 19만 9,500원까지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약화된 내수주를 차익 실현하고 대신에 낙폭이 확대된 자동차와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소재 업종 중심을 사들이는 밸류에이션 중심의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지난 2년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기 낙폭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보여지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점들을 살펴볼 때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이용한 차익 실현 매매 정도만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끝으로 중국과 미국의 새 지도부가 개편된 이후 두 국가의 무역 전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국가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G2가 시작부터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권력이 출범한 G2, 즉 미국과 중국에 벌써부터 좀 전운이 감도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초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보호무역 흐름과 맞물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 사이에 치열한 통상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7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ITC는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향후 5년간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14.78에서 15.97의 상계 관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표적 태양광 업체인 썬텍과 그리고 트리나솔라는 각각 36%, 23.75%의 관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업체인 고든 브린서 CEO는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덤핑으로 성장하던 미국 내 산업이 망가졌다면서 ITC의 결정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이 취한 무역 제재 수단은 양측 이익을 모두 해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중국이 다른 미국산 수출 제품에 역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 경향은 갈수록 돌을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무역 적자의 40% 이상을 발생시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겨냥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내놓고 중국 역시 보복 관세로 맞설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미 정부는 지난 9월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중국 역시 미국을 제소했습니다. 태양광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중국에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대회가 열리는 날 높은 보복 관세를 부과한 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인 환율 쪽으로도 무역 분쟁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취해야 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 산업은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의 그 일부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이 많은 부분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OCI 같은 업체들도 중국의 이런 저가 경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반덤핑에 대한 규제를 반덤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OCI와 같은 태양광 업체들의 전망도 지금은 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 자체도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그리드 패리티 또한 범위가 그리드 패리티와의 거리 또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태양광 업체에 대한 보수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반등 정도의 매매만은 유지하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시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유가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태양광 업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중국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 움직임 시장에서의 간망세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7% 상승한 2073.0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시장에서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승폭의 흐름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고정자산 투자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10월까지 전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29조 2,54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7.7% 늘어나면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증가세보다 0.2포인트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10월에 전국 가전 하향 매출액은 26%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계속적인 매출액의 확대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가전 하향 제품의 판매량이 6,522만 대로 매출액은 1,752억 4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5%와 18.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가운데 10월 판매량이 791만 대 그리고 매출액이 213억 8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와 2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전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전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했었던 중국의 주요 지표들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월 대비 0.2%로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경제 지표들 또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반발 매수의 유입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끌어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강한 매수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중국 본토 지수는 강한 흐름세 속에서 2100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전장을 정리하고 또 슬슬 오후장을 대비해 봐야 될 텐데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장의 위치는 딱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대선 이후에요. 지속적인 하락 후에 1900선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자 연구기금의 좀 방어로 지수는 1900 근방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지금의 움직임은 여태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여지껏은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중소형주 위주의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오르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 형성된 강력한 테마는 현재 소강 상태고요.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왔었던 강력한 중소형 장세는 일단 여기서 일단락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계좌의 현금 확보와 짧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예,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제가 한 2번 이상 소개해드린 중국 관련 내수주입니다. 일단 지난주 소개해드린 이후에요. 관련 종목들 5에서 한 10%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일정 폭의 상승을 감안하고서도 이만큼 확실한 안식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지도부 교체에 따른 기대감과 실제 상승으로 매수의 근거가 가장 확실한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CJ CGV, 한국콜마, 빙그레 오리온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관종이 넣지 않은 분이라면 관종이 넣어두시고요. 장중에 저점을 한번 공략해 보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현재 좀 현금 확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안식처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장은 이럴 때 현금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현금 확보 없이 보유 종목만으로 대응할 시에는 장이 움직일 때는 큰 폭의 손절 내지는 수익을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손절이란 부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늘 하루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작은 손절보다는 대시세 한 번으로 계좌 수익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 계좌 내 30% 정도 현금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변곡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금 중소형주 위주로 갈지 아니면 대형주로 갈지 아직 시장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주요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의 흐름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현금 확보는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손절이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서도 좀 보유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폭이 덜한 종목보다는 향후 성장성이나 실적 기대감이 없는 종목 위주로 손절을 좀 하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금 확보와 확실한 안식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와 맞는 오늘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중국 관련 내수주는 제가 지난주를 제외하고서라도 여지껏 너무 많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SK 브로드밴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의 상승으로 아마 좀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실적을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영업수익은 6,52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9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0.5% 정도 성장입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좀 큽니다. 6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SK텔레콤과의 유무선 결합, 영업 효과를 통해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고요. 가입자 순증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의 재판매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직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IPTV 가입자의 순증 분위기는 분기를 거듭할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4.1만 명이 순증하면서 2011년 대비 약 한 3.3배의 순증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기업 고객 확보와 빌딩 커버리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용 회선 등의 고마진 사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기업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7% 수준에서 내년까지는 4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안정적인 우상향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 역시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매수가 좀 더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겠고요. 매수가는 4,480원, 목표가는 5,250원, 손절가는 4,02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K 브로드밴드에 관해서 추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좀 안식처 또 현금 확보 등등을 언급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추천드린 종목이라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종목으로 이해를 해봄직합니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2부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 못지않게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시간에 문자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